안녕하세요. 니케입니다. 이번 승무패 22회차는 1회 2월로 인한 1등 당첨 금액이 15억 정도 예상됩니다.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첫 번째 경기입니다. 첼시와 브라이턴 경기이고 상대 전적은 4승 1패입니다. 첼시가 홈에서는 실점도 적고 또한 득점력도 적은 팀입니다. 현재 30경기 중 홈원정 포함하여 29골을 넣고 있는 첼시는 득점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또한 무승부를 하면 다음 경기는 패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연속 패하며 홈 전경기인 리버풀과도 비기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패하는 패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주중 챔스강 쿨리발리가 부상으로 나갔으며 리그에서는 3연패까지 하는 패턴을 보여줌으로써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턴은 원정 지금 6승 3무 4패로 원정에서도 잘 지지 않으며 원정 토트넘과 전경기에서는 점유율도 높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실점으로 인한 아쉬운 패배를 하였습니다. 리그에서는 2연패는 또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충분히 원정에서도 첼시와의 경기력을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 전적이 걸려서 원정에서도 한 번도 승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저는 이 경기 브라이턴의 단통 패를 예상하고 있지만 무승부도 함께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경기인 에버턴 대 풀럼 경기입니다. 에버턴 홈 5승 3무 7패이지만 최근 5경기는 1승 3무 1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맨유 원정에서만 2대0으로 패배하였지만 충분히 맨유의 수비를 붕괴시키고 전진 패스에 슈팅까지 가져갔습니다. 다만 슈팅력이 버러지 같은 골 결정력을 보여줌으로써 최악의 경기력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홈에서는 무승부를 하면 승리하는 패턴으로 풀럼의 5연패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에버턴이 승점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풀럼은 현재 5연패 중이며 팀의 핵심 공격수인 미트로비치가 맨유전의 징계로 8경기 못 나옴으로써 사실상 리그 막판 한 경기나 두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상당히 경기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트로비치가 8경기 쉬고 나오면은 경기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풀럼은 지금부터 좀 안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즌 풀럼은 원정에서 2연패 패턴은 초반에만 있었고 현재까지 2연패가 없었습니다. 다만 에버턴을 상대로 리그 5연패고 또 원정 2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정이란 점에서 저는 에버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인 사샘과 크리스탈. 상대 전적은 4승 3무 3패로 사샘이 최근 승리를 하였습니다. 사샘은 이번 시즌 강등 1순위이고 홈에서조차 승리가 단 2승뿐입니다. 수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득점력 또한 문제가 되는 팀이고 크리스탈과는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잘 비볐던 팀입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반드시 승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팀입니다. 또한 주전 수비수 살리스 또한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수인 채 아담스가 부상으로 결장 의심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득점은 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리그에서 2연패하면 승으로 끊는 패턴도 있어서 사셈이 승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연패하는 패턴도 있기 때문에 패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무승부는 절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탈은 이번 시즌 원정 2승이 다였지만 전 경기 리즈 원정을 상대로 1대5라는 대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원정 2연승이 없었으며 또한 자아가 부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원정에서 득점력이 더 얼마나 잘 나올 것인지는 상당히 미지수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콰이타가 또 부상으로 주전 킵이 없으며 서브키퍼가 나오기 때문에
또한 크리스탈 원정에서는 뭐 니즈의 뭐 5골 넣은 걸 빼면은 니즈 경기를 빼고 나서는 10골 27점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위기상은 크리스탈이 승리할 것으로 보이나 해외 배당은 역배를 받았다는 점에서 좀 의심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크리스탈 단독 패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트넘 대 보머스 경기입니다. 토트넘 리그에서 홈 5연승이 최고였으며 홈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무승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연승 후 뉴캐슬전에 패하면서 5연승이 끊겼고 이번에 5연승을 하였지만 충분히 본머스를 상대로는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벤 데이비스하고 에메르송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수비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한 벤탄쿠르의 부상으로 중원 미들 자원에서의 공백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면서 사실상 지금까지 경기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손흥민의 득점력도 많이 떨어진 편이고 뭐 브라이턴 전에서 감차로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케인의 지금 꾸역 헤딩골이나 꾸역골로 지금 현재 승점을 따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하지만 본모스 전에서도 손흥민과 케인의 공격은 좋은 활약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모스는 원정 3연승뿐이고 전 경기 네스터를 이기면서 뭐 또한 크리스탈처럼 강등권에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승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전에서도 충분히 승점을 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어, 토트넘 전에서 홈에서는 롱볼의 역습 및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으로 두 골을 먼저 넣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에게 3골을 내주며 역전패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습으로 골을 넣고 상당히 잘 잠글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도 좀 생각하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토트넘 승을 예상하며 뭐 여유가 되시면 무승부까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울버햄튼 대 브랜트퍼드 경기입니다. 울버햄튼 이번 시즌 득점력 부족으로 인한 패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경기력입니다. 좋은 점으로 따지면 황희찬이 부상에서 돌아오면 전 경기인 뭐 빠른 섀도우 공격을 보여줬지만 옵사이드 트랙에 걸려서 실패한 경우가 있었지만 뭐 상당히 황희찬이 들어오면서 빠른 역습 패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팀의 주축인 후백 네베스가 결장함으로써 상당히 중원 자원이 많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홈에서는 브랜트퍼 상대로 그래도 상대 전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승점은 쌓을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브랜트퍼의 중원과 전방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관건일 듯 합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수비가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트퍼드는 현재 지금 2연패 중입니다. 이번 시즌 2연패하면 무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울버햄튼 경기에서 승점을 따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정에서는 패하면 무승부하는 패턴이 있으며 충분히 울버햄튼의 공격을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농볼 위주의 공격을 하지만 울버햄튼의 수비가 뚫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울버햄튼의 역습 공격은 충분히 잘 막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슈팅을 주면은 슈팅 이후에 세컨볼 처리 능력이 미흡하면서 세컨볼에서 실점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실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1대1 무승부하고 울버햄튼의 한 점차 승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소시에다드 경기입니다. 빌바오 홈에서 6승 3무 5패를 기록 중이며 최근 4경기 3승 1무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실점도 적으며 리그 초반처럼 다시 득점 및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리가는 6위까지 유로파 컨퍼런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를 이기면서 6위까지 바라보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수비수 데마르코스하고 네쿠에가 결장으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소시에다드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상당히 미지수 남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와 상대 전적은 비슷하여 상당히 이 경기 빌바오 홈이지만 유리하지 않는 경기력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시에다드 최근 리그에서 2연승 없으면서 홈에서만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발렌시아에게 패, 마요르카에게 무, 비아레알에게 패하면서 지금 현재 리그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정에서 2연패는 잘하지 않으면 패하면은 다음 경기는 승리를 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결장자도 없으면 이 경기는 그래서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소시에다드 승리하고 빌바오 무승부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인 베티스 대 에스파뇰 경기입니다. 베티스 최근 경기력 마요르카만 상대로만 승리를 하였고 패하거나 무승부가 많았습니다. 맨유와의 컵 경기 이후 꼬마 원정에서 패했고 홈에서는 카디스를 상대로도 퇴장을 2명이나 당하며 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베티스가 부러짐으로써 저번에 2월이 난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누이발과 카날레스가 결정하며 공격 자원인 페키르, 수비수에서 페첼리와 사바리가 결장으로 나오지 못함으로써 이 경기 베티스 쪽으로 몰리긴 하지만 부러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파뇰은 현재 리그 5연패 중이며 원정에서는 3연패 중으로 리그 강등권으로 작년에는 강등권에서 간신히 살아남으며 일부 잔류를 하였는데 이번에도 또한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경기를 기점으로 이기면은 잔류를 할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은 그냥 영락 없이 2부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득점은 충분히 경기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 경기에 골을 넣고는 있지만 실점이 더 많아서 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트피스 및 전진 패스에 뚫리며 실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베티스의 전반전에 농볼 공격이나 측면 공격을 잘 막아내면 전 경기에서 2명 퇴장으로 힘들었던 베티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 약점을 드러내며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베티스 승 보지만 투픽으로 간다면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카디스 대 레알 경기입니다. 카디스 리그 초반 3연패 이후 현재까지 홈 경기에서 최근 세비야에게만 패하였고 무승부와 승리를 하였습니다. 홈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레알에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전 킵이 결장 중에 있고요. 레알 주중 챔스 경기 홈에서 첼시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승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기 다음 주 첼시 원정을 가긴 하지만 벤제마가 득점왕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벤제마가 나와서 골을 넣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는 단통패 예상합니다. 다음은 지로나 대 엘체 경기입니다. 지로나 홈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 2연승은 강등권 팀인 발렌과 알메리아 상대로만 2연승을 하였고 띄엄띄엄 약팀들 상대로는 다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체 강등권인 상대로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 상대 전적이 상당히 엘체에게 안 좋습니다. 지로나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봐야 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엘체 강등권 1순위 공격 자원인 페레밀라 모렌테가 최근 2경기 정도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봐야 되는 경기입니다. 또한 리그에서 2연패하면 무승부로 끊는 원정 성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로나 승패 예상했지만
승패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승부가 나오기에는 이 경기는 승부패 다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헨트 원정 다녀오면서 1대1 무승부를 했습니다. 유로파 경기로 체력적인 부분도 크고 아직 강등권 싸움이 한창이어서 홈에서는 승점을 따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스날의 공격을 막기는 어렵다고 보며 또한 주중 유로파 경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아스날 리그 우승을 위해서 웨스트햄전에서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는 충분히 아스날 단통승 예상합니다.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경기고 지금 홈 3연승 중인 헤타페면 홈에서 세비야, 지로나, 발렌시아를 잡았습니다. 나유하고 무승부를 하였고 하지만 바세 상대로는 승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 네반이 엔제마 득점왕을 경쟁하기 때문에 충분히 나와서 골을 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좀 결장자가 많습니다. 바르셀로나 대용 페드리, 텐센, 덴벨레가 있기 때문에 원정 바셀은 항상 승부패 나오면 무승부로 풀어트리는 경우가 한 번씩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가신다고 하면 무승부 한번 노려보는 것도 독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노팅엄 대 맨유 경기입니다. 노팅엄 최근 2연패 중이며 2연패하며 무나승으로 끊는 리그에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2연패도 원정에서만 2연패를 했고 홈에서는 뉴캐슬 상대로 1점 차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안한 맨유 원정 성적에서 승점을 딸 것으로 보입니다. 강등권 견정에서 다음의 경기는 리버풀, 브렌트퍼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승점은 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또한 홈 경기인 브라이턴 전에서도 승점을 노리기엔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팀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세비야가 주중 경기를 한 맨유를 상대로 승점을 따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역습부인의 득점을 노릴 것이며 맨유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의 수비 뒷공간에 충분히 에버턴도 뚫기 때문에 노팅엄도 뚫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맨유 이번 시즌 원정 6연패이며 실점이 많은 팀입니다. 현재 2연패 중이고 6연패는 아니고 6패 중입니다. 현재는 2연패 중이며 수비수인 리산드로, 누쿠쇼가 결장 의심과 공격수인 넷스포드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그리고 가르나초도 결장이기 때문에 또한 중원의 반더비크가 부상으로 못 나오며 맥토미니 또한 결장 의심자로 이거는 지금 리그뿐만 아니라 주중에 세비야 원정 경기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데나 감독 특성상 쓰던 놈들을 계속 쓰기 때문에 맨유는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맨유의 패하고 노팅엄의 깜짝 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는 꼬마 대 알메리아 경기입니다. 꼬마 홈 4연승 중이고 알메리아 원정에서 1승을 했지만 마요르카를 상대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메리아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또한 좋지 않으며 팀 내 최고 득점자인 에벨레 투레가 결장하며 센터백 2명 또한 결장으로 이 경기는 꼬마에게 대패를 당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꼬마 헨승 리그에서는 꼬마 헨승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발렌시아 세비야 경기입니다. 이번 승부패에서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현재 망팀 중 하나인 발렌시아고 왜 발렌시아가 정배를 받았는지가 정말 애매한 경기입니다. 1.99배당 한 번 들어오면 한 번 부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쉽지 않은 경기라고 보입니다. 세비야가 주중 맨유 원정 경기 다녀왔으며 원정에서 또한 경기력이
리그에서 또한 좋지 못하는 점에서 감안해서 배당을 측정한 것 같긴 한데, 지금 발렌시아 망팀인데 왜 이런 배당을 줘서 나온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리가가 최근 경기력 그 전회차 말고는 거의 정배나 무승부가 많이 나왔습니다. 전회차의 역배가 좀 두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승부패가 2월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기도 정배나 무승부가 나올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발렌시아 홈에서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코레이아 부상과 9번 공격수인 클루 이베르트가 부상으로 이 경기는 못 나오는 경기입니다. 세비야 원정 3승이 전부입니다. 지금 최근 경기력은 좋아졌지만 맨유와의 주중 경기에서 2대1로 비기긴 했지만 맨유가 4골 다 넣었습니다. 또한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부상과 더불어 개에도 원정 경기력 좋지 못하므로 승리는 따로 하지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발렌시아에게 패할 수도 있고 잘해야 이 경기 무승부까지 보이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승하고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무승부까지 받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2회차 승부패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등수 안에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